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볼까 싶은데요. 역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먼저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지금은 우리가 이슈라고 하던가 뭐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떠한 이유 이런 것들을 찾기가 힘든 시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올라갈 만한 이유도 없고 내려갈 만한 이유도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내려갈 만한 이유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곳에서 그쪽에서의 재확산, 코로나 재확산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100명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만 방심하더라도 갑자기 터질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 것인가? 역시나 우리 1단계, 거리두기 1단계에서 2.5단계로 올렸을 때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수가 있다. 단계를 격상할 수 있다. 그 말은 경제가 또 봉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올라갈 이유보다는 밑으로 빠질 내용들이 지금은 더 많이 남아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일단 미국 대선이 어떻게 끝나느냐, 누가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 증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경기 부양책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경기 부양책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양책 규모는 어떻게 될 거고 시행 시기는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양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보니까 대선, 선거용 저는 멘트들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규모가 생각보다 줄진 않을까? 그리고 시행착오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늦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기억하신다면은 대선 때 이거 해줄게요, 저거 해줄게요 공약은 했지만 결국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 흐지부지 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미국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닐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역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 리스크가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증시는 8월부터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횡보하면서 제가 깨면 안 된다라고 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2270포인트. 2270포인트는 지난번부터 저점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형성을 해왔던 자리였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은 깼습니다. 2266.93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 말은 결과로서는 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깨진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에이, 요 정도 깨졌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미 깼기 때문에 반등이 살짝 나가는 척 하다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내려가게 되면 저 자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음 자리는 역시 2100선 그리고 2000선 요 사이를 우리가 이제는 좀 바닥 자리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00에서 2100까지 이렇게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많은 종목들이 내려갈 거예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머 그렇게까지 내려가면 나 물려서 어떡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현금을 들고 있었던 분들, 제가 현금화 계속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금을 들고 있었던 분들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남아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모를 재확산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현금 들고 있으니까 주식을 물려서 기다릴 필요가 없이 현금 들고 내 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면서 기다렸다가 아래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20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신용잔고입니다. 이 신용잔고라고 하는 부분이요. 지금 제가 밑에 차트로 쭉 표시를 해놨는데 2020년도 지금 3월이었죠. 이때 우리가 폭락이 나올 때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와서 지수가 계속 패닉 셀이 일어난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계속 내려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저 당시에 신용잔고가 얼마쯤 있었나요? 라고 한다면 11조 정도, 약 10조에서 11조 정도 있었던 양이었는데 지금 신용잔고는 17조가 넘어갑니다. 만약 여기서 신용매매로 반대매매가 나오게 된다면 지난번과 같은 패닉셀 다시 한번 일어날 수도 있게 되겠죠. 물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신용 이거 지금 되게 위험한 상태까지 저는 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도 신용까지 땡겨 썼다라는 말은 반대 매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 패닉셀로 이어지게 된다면 2000도 그냥 순두부처럼 그냥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갑자기 후두둑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용잔고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들 좀 가지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다. 지난번에도 무너질 때 너무 가파르게 빠졌던 이유가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 신용잔고 때문이었다는 말은 지금은
폭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차트 그리고 이슈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금은 상승 가능성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많이 보인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저점을 무너뜨린 상태인데요. 무너뜨리고 왜 반등이 나오나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로 봤을 때는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단기 반등,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단기 반등에 속으셔서 괜히 매수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밝은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좀 기다리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아갈 만한 종목은 없을까요? 살 만한 종목은 없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였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생각을 한번 나실 거예요. 비트코인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결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드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주, 그리고 역시 보안 관련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려면 AI와 데이터 관련주, 그쪽으로 우리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잡아놓는다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아직도 올라오지 않았다. 그리고 시장에 대비해서 코로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종목을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지금 당장 사시는 것도 좋지만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으로 시장이 무너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굿바이 코너로 많이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